안녕하십니까. 화두의 바다 선문용성의 문광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조 1할의 그 소홍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조 1할은 본칙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마조가 1할을 해서 백장이 귀가 먹고 3일 동안 귀가 멀고 황벽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혀를 쑥 내밀었다. 이 마조 1할의 낙처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잘 착안을 해서 이런 공안 화두를 늘 마음에 되새기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학문이라고 해도 배울 학자의 그럴 문자가 아니라 배울 학자의 물을 문자예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사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대 사회는 좋은 질문을 잃어버린 사회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거냐? 정말 궁극적인 좋은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주 그냥 이 질문이 말이죠. 굉장히 세속적이고 아주 단편적이고 그런 걸 가지고 사느냐? 제가 모셨던 해암 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돈을 벌어서 지옥을 샀소. 막 그래요. 돈을 열심히 벌었어.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돈은 다 못 쓰고 죽었어요. 근데 돈 버는 동안 온갖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지옥을 샀대요. 요즘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어떻게 재테크를 할 거냐, 어떻게 돈을 모을 거냐, 주로 이런 게 이제 질문 아닙니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며 세계가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이자 금리가 어떻고 물론 좋은데요. 궁극적인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시에 백년 탐물이 일조진입니다. 하루아침에 티끌과 같은 거라. 그래서 늘 우리 선사 스님들은 우리가 늘 마음 내에서 한 생각 일으켜서 나오는 이 마음들이 지옥벌이 했대요. 지옥벌이. 아주 엄만 지어놓고 물건은 잔뜩 사놓고 말이죠. 죽잖아요. 그럼 그거 사가지고 벌어가지고 그거 살 때까지 온갖 업을 지어 놓았으니 지옥을 샀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지옥을 샀다. 그런 거 안 하려면 어떻게 돼?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으로 돌아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돌아갈 귀자. 우리 근본 본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각과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 그 세계로 우리 마음이 무심의 부동심의 세계로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거대한 물음들, 근원적인 물음들, 존재의 물음들, 진여의 물음들을 가지고 참구를 한다, 참선을 한다. 이것보다 더 멋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공부가 다 안 돼서 아라한가를 증득하지 못해도 그 다음에 십지 등각 묘각 부처님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거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서산대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화두를 들고 이 공부하다가 죽으면 사막도는 무조건 면한다. 지옥벌이를 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개정의 사막인데요. 딴 거 없습니다. 탐진치라고 하는 세 가지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정이라고 하는 사막을 닦는 거죠. 욕심 부리는 거, 온갖 욕심 부리는 탐심을 계율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온갖 화내고 막 한 생각 일어나는 거를 선정으로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이 이게 여러분 화내고 욕심 부리는 게 어디서 왔습니까? 근본 문명 이 어리석음에서 왔잖아요. 이 어리석음을 지혜 반야의 지혜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좋은 일 한다는 것도 탐심으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욕심 부려가지고 이게 결국은 좋은 일을 했는데 결국 치심이라 어리석음이라 그죠? 내가 막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막 공부도 많이 한다 그러고 뭐도 많이 한다 그러고 굉장히 하는데 욕심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부는 위도일손입니다. 그죠? 이 도 공부는 말이죠. 날마다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손실이 생겨. 손실이.
이 위학 일익하고 그죠? 그냥 학문의 세계, 지식의 세계는 날마다 늘어나죠. 근데 도 공부는요 나날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무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결국은 많이 하겠다는 욕심에서 어리석음으로 떨어진다. 결국 무명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생각 끊어진 자리로 들어가는 이 화두 공부가 위대한 겁니다. 생각을 지운다. 개정의 해라고 하는 건 공이다. 반야지혜다. 그죠? 무심으로 선정으로 생각 비운 자리로 자꾸 들어간다. 여러분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뭘 자꾸 뭐 이렇게 포스틱으로 자꾸 붙여놓으면 거울이 보입니까? 지식으로 막 포스틱을 갖다 붙여놔요. 쓸모가 없죠. 싹 비워가지고 밝게 비춰서 아무것도 없이 잘 비워놔야 환하게 비춰서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 화두 참선 공부예요. 모든 명상이 그와 같겠지만 이거를 한번 하기 위해서 고구정령하게 이렇게 말을 해놓은 것들을 선사들의 말씀들을 공부를 해서 참선을 하셔야 되겠다. 2023년은 각자가 참선을 하는 참선 명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진거사, 이번에는 무진거사님의 송을 한번 볼까요? 일성할도 대웅봉하니 삼일총루 쌍이롱이라 황벽 제문 경토설하니 강서종차 입가풍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봉우리 봉자, 귀먹을 농자, 바람풍자, 우운자를 쫙 써서 개성을 쭉 달아놨습니다. 일성할 한 번 할의 소리에 대웅봉이 뒤집어졌다. 산 봉우리가 있는데 이 봉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졌다. 대웅이라고 하는 것은 백장산에 있는 대웅봉이다. 이 백장스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부처님만 말하는 게 아니다. 그죠? 법화계에서는 부처님을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대웅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이 대웅봉이라고 쓴 것도 중국의 백장산도. 그래서 이 대웅봉은 백장스님을 얘기한다. 마조 스님의 일할에 대웅봉이 뒤집어졌다. 거꾸로 무너졌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 해놓고 이렇게 관로해서 3으로 해놓은 거는 원래 판본에 2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원래 이제 교정을 본 겁니다. 3일 동안 기가 먹었다고 했으니까 3일 동안 이게 총루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해골입니다. 해골. 3일 동안 해골은 쌍이 두 기가 두 기가 먹었구나. 그러면 이게 표현이 재밌죠. 여러분 3일 동안 귀가 먹어 있는 상태를 해골이라 그랬어요. 해골은 뭡니까? 전우재단. 앞뒤가 다 끊어져서 송장처럼 대사각할이다. 크게 죽었다가 다시 한번 도리어 살아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송장됐다 이 말이에요. 왜 화를 했느냐.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3일 동안 그 할 소리만 여기에 들리는 거예요. 귀가 먹었다는 건 딴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그 할했던 거 먹어도 맛이 없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매에 들어있는 거죠. 해골에 비교했어요. 이 백장스님이 왜 할을 했냐. 갑자기 왜 할을 하냐.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할을 하냐. 이렇게 화두가 된 거죠. 화두가 된 거예요. 이때 여러분 대종고 스님이 가나선을 주창했으니까 이때는 화두 드는 공부는 없었겠죠. 그러나 화두 드는 가나선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이러한 패턴을 공부 방법으로 정착시킨 거지. 이 백장의 상태는 어떨까요? 마조에게 할을 받았을 때 도대체 나한테 왜 할을 하느냐? 왜 할을 하냐? 왜 할을 하냐? 3일 동안 그 생각밖에 안 한 거죠. 임재가 황백에게 60방망이를 맞고 대우스님에게 그 멀리서 황벽산에서 갈 때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왜 나를 진리를 물는데 왜 나를 때리냐? 도대체 왜 때렸냐? 그 생각밖에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몸은 아픈데 절실하게 간절하게 그 생각만 했겠죠. 이게 다 의심이죠. 그거를 수행 방법으로 정착시킨 게 송나라 때 대종고 스님의 가나선이지 그 전에 없었던 건 아니다.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보십시오. 생로병사라고 하는 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나? 나 왕자인데 다 가지고 있는데 나도 늙겠네. 사문 유관상이 그거 아닙니까? 문을 네 군데로 나가서 막 죽는 사람을 보고 늙는 사람을 보고 아픈 사람을 보고 또 수행자를 보고 보면서
이 생사 문제가 이거 지금 내가 왕자여도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아버지가 이 뭐 죽어가는 사람 이걸 안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큰 이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큰 국왕이 되든지 할 거니까 그런 수행자로 키우고 싶지 않으면 그런 거 보여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가서 아파서 죽고 막 늙고 병든 사람을 막 본 거죠. 그래서 화두가 된 거죠. 이거 지금 인생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겠는데 이거 내가 왕자여서 왕이 돼서 그래서 나중에 출가한다고 할 때 수행자로 간다고 할 때 아버지가 말렸을 때 그랬잖아요. 안 죽는 방법 있으면 알려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안 죽고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수행자로 나서게 됐을 때 그때 문제의식 이게 거대한 질문이에요. 존재적인 질문, 근원적인 질문 했겠죠. 그래서 이게 귀가 멀었다라고 하는 거는 간화선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이게 화두가 된 거예요. 화두 들었다 이거지. 화두 들었다. 부처님도 그러했고 안한존자도 그랬잖아요. 가섭존자한테 이 아란가를 얻기 전에 여기 결집해서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 안한존자가 그 간절한 형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셨다. 그 근원적인 질문 이게 이제 전부 다 화두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황벽이 제문이라고 하는 게 요 제자는요 어떤 때에 쓰느냐 하면 여기서는 이제 비로소 이 말이에요. 원래 겨우입니다. 근근히 겨우 알았다, 뭐 겨우 어떻게 했다 하는데 여기는 뭐 하자마자예요. 황벽이 듣자마자 놀라서 토설 혀를 쏙 내밀었으니 강서에는 1호부터 가풍이 세워졌구나. 마조를 강서라 그러잖아요. 가풍이 세워졌구나. 마조, 백장, 황벽이라고 내려오는 가풍이 섰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법이 전해지지 않으면 가풍이 없는 거죠. 여러분 조주종이 없어요. 조주종이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마조 밑에 육조, 남학회양, 마조도일 그다음에 남전보원이 있었잖아요. 마조의 제자예요. 남전이라고 하는 대단한 스승이 있었고 그 밑에 조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조주 스님이 오종가풍이 없어요. 뭡니까? 뒤에 제자가 안 나온 겁니다. 제자가 끊어졌으니까 선종 오가에 못 들어가요. 조주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조의 일할이 백장을 거쳐서 황벽이 혀를 쑥 내밀면서 이제 가풍이 형성됐구나. 법이 전해졌구나. 마조 일할의 가풍이 전해졌구나. 그게 임재로 넘어가서 지금까지도 한국에 우리도 임재종이다. 임재 가풍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강서는 1호부터 가풍을 세웠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은 상징이나 은유는 별로 없고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거는 백장이 3일 동안 해골이 돼서 귀가 먹은 상태로 있었구나. 혀를 쑥 내미는 순간 이제 가풍이 세워졌구나. 이제 이러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본영거사의 송을 또 한번 볼까요? 이분도 칠언절구 시를 지었는데 그 앞에 한 구절을 갖다 붙였어요. 호 일하리여 좋은 하리구나. 아주 좋은 일하리구나. 이래놓고 시작했어요. 감탄사 한번 내비쳐 놓고요. 좋은 일하리구나. 사파 청균 노기발하야 직하승당 야 대난이라 만리무은 견공할하니 불자엽내 유 사라리로다. 사라고 하는 건 마치 뭐뭐와 같아서 파라고 하는 거는 잡을 파자. 우리가 파악한다 할 때 파자잖아요. 뭐를 가지고서 잡고서 했으니까 천균 했을 때 그 균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그 단위입니다. 무게의 단위. 30근이 한 1균이에요. 30근이 1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00근. 3000근이 나가요. 3000근이 나가는 노라고 하는 건 이게 이 활인데요. 아주 큰 활입니다. 큰 활. 큰 활인데 3000근이나 나가는 거대한 그 활. 여기 이제 쇠뇌라 그랬는데 무기로서 쓰는 3000근의 그 쇠뇌를 기발 그걸 발사하는 것과 같아서 마치 3000근 나가는 그 활을 갖다가 여러분 그 우리 선수 양궁 선수들 양궁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양궁하는 것도 무겁다 하더라고요. 잘 못 당긴대요. 힘이 없으면. 근데 이게 3000근이나 나가는 활이래요.
삼천근이나 나가는 활을 쏘는 것 같아서 직하에 곧바로 승당 받아서 감당한다는 거예요. 승당 받아서 감당하는 것 역시 야대난이로라. 이게 이기 야자는 여기서 올소의 뜻이에요. 역시 크게 어렵구나. 삼천근이나 나가는 활을 당기는 것처럼 듣자마자 일할의 낙처를 아는 게 참으로 어렵다. 이 말이에요. 직하에 아는 건 참으로 어렵겠다. 참 멋진 할을 했는데 바로 알아듣기는 어렵지. 만리에 무은 구름 없는 견공활하니 만리에 구름이 없는데 공활 텅 비어 있는 공활한 세상을 보니 여기 공활이라는 말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애국가에 나오죠, 그죠? 가을 하늘 공활하니 높고 구름 없이 그 나오잖아요. 이 공활이 이겁니다. 텅 비어 있는데 맑고 깨끗해서 구름이 없어서 저 멀리까지 해서 새파란 구름이 없이 나타난 가을 하늘을 이제 공활하다고 나왔어요. 이게 만리 무은 견공활하니 그랬어요. 자, 이게 또 이게 무슨 상황? 그냥 하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개송들은 마조의 일할에 바로 삼천구가 같은 무거운 활이라서 바로 알아듣기 어려운데 그 말이에요. 근데 만리에 구름 없는 공활한 하늘을 보니 마지막에 불자 염내 불자를 가지고서 들어서 가지고 와서 불자를 들어서 여기 속에 유 살알이구나. 동시에 죽이고 살리고를 했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자를 들었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던 거 이거는 만리에 구름 한 점 없는 공활한 하늘과 같다. 말하자면 이건 뭐냐면 한소식을 해서 이 지혜가 열려가지고 구름이 없다는 건 뭐예요? 번뇌가 없는 거죠. 환하게 안 세상에서 낙처를 알아가지고 이 불자를 들었다가 놨다가 살리기도 했다 죽이기도 했다가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살활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여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용이죠. 용. 불자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와 그다음에 채 그대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살활이라고 했을 때 그냥 갖다 놓고 아무것도 없이 원래 자리로 가져 놓는 걸 이게 살이라 그래. 그죠? 그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거는 쓸 용자라고 해요. 쓸 용자. 여기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이거 채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막 이렇게 쓰면 이게 용이잖아요. 이게 살아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알아야 이치를 알아야 쓰기도 하고 놔두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할 거 아닙니까? 가을 하늘에 공활한 하늘처럼 지혜가 확 열려야 불자를 드러냈다가 갖다 놨다가 들었다가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요 밑에 내용은 불자를 들은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위의 내용이 먼저 나온 거예요. 이게 뒤집어졌죠. 시간 순서가. 불자 들었다 놨다 보여주고 할을 하고 하기 전의 상황이 뒤에고 앞에는 역전돼서 나왔어요. 좋은 일할이여 삼천근이나 되는 활을 쏘는 것 같아서 당장 듣고는 알기가 어려웠지. 근데 불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살활은 자유자재로 했었다. 이렇게 거꾸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삼천근이나 되는 활을 당기는 것 같대요. 이 할을 아는 것이. 그다음에 열제거사의 송을 보겠습니다. 불자 편타 농듣기 하야 하니 살해선거 소인지라 흡여 추진 부용노하고 그다음에 귤록 그죠? 귤록 이거는 증입니다. 여기 글자가 책에는 다른 걸로 돼 있는데 귤록 등황 11시로다. 여기서 이제 여기는 뭘로 돼 있냐면 문설주 정자로 돼 있어요. 문설주 정자로 돼 있는데 등자나무 등자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하면 이제 이거하고 전혀 다른데 왜 이런 문맥상으로 보면 귤은 시퍼래지고 유자는 누래진다. 이렇게 이게 이제 등 이제 유자거든요. 근데 이 글자를 이 문설주 등자예요. 문설주 정자. 문설주. 근데 이거하고 이게 되는 게 이런 데서 초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글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정자 같은 경우는 초서로 쓰면 옛날에는 필사본이잖아요. 요즘 워드로 기록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 거죠. 이게 등뜨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 글자 잘못 본 거예요. 글자 잘못 봐가지고 이 글자여야 되는데 이 글자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글자가 초서에선 전혀 글자가 다른 것 같지만 초서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글자를 이렇게 잘못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다 필사를 해서 남기니까 정자를 안 쓰는 수가 있잖아요. 이건 등자가 맞다. 제가 이제 저 초서를 이렇게 해서 초서를 알아야 돼요. 그 현대판에 초서가 아닌 문헌을 보더라도 초서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럼 좀 처음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불자, 이 불자가 치우칠 편자예요. 치우칠 편자예요. 치우쳤다 이런 게 불자로 저렇게 타농 저렇게 기교를 부린단 말이죠. 저렇게 치우치게 기교를 부려가지고 듣기 아주 기함을 얻었으니 뭐 이렇게 들었다가 갖다 놨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치우쳐가지고 어떤 기교를 부렸다. 좀 이분의 설명입니다. 열제거사에. 그래서 사례 선거 이랬어요. 그러면 이 레거 왕래 그 거래라고 하는 게 왔다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실사나 선이나 전부 다 실이죠. 실이 왔다가 실이 갔다가 해서 이걸 뭡니까? 실이 서로 얽히는 거. 실이 왔다 갔다 해서 서로 얽히는 것을 소인지라 아는 사람이 없구나. 불자를 들었다가 놨다 하는 걸 실을 이곳저곳으로 막 얽히게 막 해놔가지고 도무지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교를 부렸다 이거예요. 마조하고 백장이. 근데 이게 흡사 뭐와 같으나 가을이 다해서 연꽃이 늙은 것과 같고 여러분 그 연꽃이 이제 여름에 막 연꽃이 피고 나서 가을 되면 이렇게 시드는 거잖아요. 마치 이게 가을이 다해가지고 연꽃이 시들고 귤록 그다음에 등황입니다. 정자가 아니라 등황 10월시로다. 귤은 시퍼래지고 유자는 누래지는 10월 때와 같구나. 근데 여기 일부러 말이죠. 10월 해버리고 끝나면 되는데 10월 해서 떼시자를 왜 썼습니까? 운자 맞추기 위해서 쓴 겁니다. 운자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기자하고 이제 농듣기 기자하고 그다음에 소인지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운자를 떼시 이렇게 이제 마지막 10월로 해도 되는데 여기 운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시자를 왜 썼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한시의 원칙상 마지막에 라임을 맞춘 거예요. 라임을. 10월시로구나. 10월 달과 같구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무 기교를 부려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전혀 모르게 만들었는데 이게 알고 보면 뭐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모습보다 가을이 돼가지고 시들고 이 뭔가 이제 한 해가 다 넘어가는 것 같아. 너무 이 마조와 백장이 쓸데없이 사람들 못 알아채게 기교를 많이 부린 것 같다는 얘기를 연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일할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불자를 들고 내려놓고 들고 내려놓고 서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실을 얽힌 것처럼 해가지고 괜히 사람들 못 알아먹게 했는데 이게 알고 보면 뜻이 드러나지도 않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일반 사람들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런 걸 이와 같이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정자는 이게 그 누래진다 그러니까 유자가 누래지는 걸로 해서 글자를 교정을 저런 식으로 보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거 보려면 이 글자가 잘못됐냐 잘 됐느냐 이런 걸 좀 이제 알아야 되니까 초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다음 설두중현선사 이제는 마조일할 송이 끝났어요. 염 봅니다. 염이니까 문장이 길겠죠. 염하되 설두중현 염하되 기괴라 기괴하구나. 여러분 이제 그 원문에다가 그냥 기괴라고 하는 걸 그대로 그냥 써놨는데요. 기괴하다 요 기자에 기괴하다요. 귀괴하다 여기는 원래 이렇게 쓰죠. 괴자를 그죠? 이렇게 쓰는데 원래 여기 판본에는 이슬제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같은 겁니다. 기괴하다. 글자 하나 더 배우자는 차원에서 저기에 그냥 판본에 그대로 놔뒀습니다. 마음심에 이슬제자를 기괴하다 괴자입니다.
기괴하구나 제선덕아 모든 참선하는 선덕이여 기괴하구나. 여금의 열기 파자는 심다하되 지금 그 분파를 펼쳐놓고 늘어놓는 이는 심이 많으나 구기 원자는 극소로다. 그 근원을 연구하고 궁구하는 이는 극도로 적구나. 근본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설두중현 선사가 총도하되 그죠? 총도하되 모두들 말하되 이것도 이제 물건 물자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모두 총자하고 같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쓰는 총자하고도 같고요. 다 총자하고 이것도 이제 옛날 판본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글자죠. 모두들 다들 말하되 백장이 할하대오라 하니 백장이 마조의 그 일할하에서 크게 깨달았다고 하니 화한 단적이 아무와 뭐 이 또한 화는 또한입니다. 단적 아주 저긴 이제 그 자치적자잖아요. 딱 들어맞는 말이냐? 딱 말이 맞느냐? 무 아니냐? 오와 낫 이 말이에요. 딱 들어맞는 말이 맞냐? 야 백장이 진짜 일할하에서 깨달은 거 맞아? 아닌가? 하지만 연이나 그 다음에 글자가 잘 모르겠시죠. 이러면 조도상사하고 조도 이 조자하고 도자하고가 이런 글자가 어렵잖아요. 이게 이렇게 조자하고 이렇게 도자하고 그 다음에 어로 물고기 어자하고 노나라 노자하고 이렇게 글자를 잘 못 알아 구분 못하는 거를 조도상사하고 어로 참치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자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게 조두조자인데 구리로 만든 징의 일종이에요. 구리로 만든 징. 그걸 조자라 그러고 저게 딱 붙어버리면 칼도자가 되잖아요. 조자하고 도자하고가 비슷하고 물고기 어자하고 노나라 노자가 참치 이게 섞인다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길고 짧은 게 들쑥날쑥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런하지 못한 게 이게 참치예요. 이게 사서삼경 가운데 시경에 참치라는 글자가 많이 나옵니다. 뭐가 들쑥날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지런하면 알아보기 쉬운데 들쑥날쑥하면 잘 찾기가 어렵죠. 섞이기 쉽다는 뜻으로 이렇게 씁니다. 조자하고 바라조자하고 칼도자하고가 비슷하고 노나라 노자하고 물고기 어자가 어렵지? 분간하기 어렵지? 자, 이 얘기입니다. 백장이 원래 깨달아져 있는데 할 때문에 깨달은 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다가 할 때문에 깨달은 건가? 어디가 정확한 거지?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근본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게요. 약시 명안한인데 많이 눈 밝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많다 일점 부득이니라 한 점도 그를 만자는 속일 만자요. 그를 한 점도 속이는 것이 부득이다. 안 될 것이라. 눈 밝은 사람에게는 한 점도 속이지 못할 건데 지어 마조도 하되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지어 마조도 하되 마조가 말하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타후 개 양편피하야 장하위인고 그대가 두 조각의 가죽을 벌려서 이거 입술이라 그랬어요. 앞에 나옵니다. 두 조각의 입술을 조각의 가죽을 열어 가지고 장차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하겠느냐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마조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백장이 수기불자 하니 백장이 이렇게 불자를 떡 떴어. 너는 중생 제도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걸어놨던 불자를 와서 이렇게 수기불자 불자를 들어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불자를 들어 보여줬는데 위부 여충 어목과 위부 줄탁동시야. 여충 어목 이게 여충 어목 했던 거냐 줄탁동시 했던 거냐 이게 이 불자 보여준 게 왜냐하면 처음에 마조가 이렇게 불자를 딱 보여줬잖아요. 백장이 공부가 좀 7, 8알이 돼서 눈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끝을 보지는 못했으나 왔을 때 마조가 바로 제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자를 들어 보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마조가 질문을 했을 때 너는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 거냐 그랬더니 스승과 똑같이 불자를 들어 보였는데 이렇게 들어 보인 거가 어느 정도 경지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경지냐. 여충 어목이냐 마치 벌레가 나무를 다스린 거냐? 그죠? 벌레가 나무를 다스린 거냐? 이게 이 뒷말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게 주석에 해놨는데 뒤에 우의성문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우의성문이라고 해서 이게 우연하게 여충 어목 마치 곤충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깔아 먹었어요. 깔아 먹어가지고 우연히 글자가 돼버렸어요. 완전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았네 이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글자 만든 그게 있는데요. 고사가 있는데 뭡니까? 조광조, 그죠? 일부러 개혁을 막 추진했던 조광조를 탄핵시키려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조자가 조씨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주초위왕이라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꿀을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주초위왕이라고 해놓고 벌레가 그 꿀만 이렇게 먹게 만들어서 글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초가 왕이 된다, 이 조씨가 왕이 된다 말이지. 조광조가 지금 왕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거 뭔가 세상에 알려주고 있는 거다. 이래가지고 조광조가 세상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 같지만 요즘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우연히 문장을 만들어냈어요. 글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백장이 딱 무엇을 위해서 중생을 제도할 거냐. 그때 불자를 들어 보인 게 벌레가 우연히 잘못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글자 만들어낸 거냐. 아니면 줄탁동시냐. 줄탁동시는 아주 유명하죠. 아시죠? 그 닭이 말이죠. 병아리를 깨고 나오는 이 알에 이렇게 못 깨고 나올 때 그 자리에 어미가 그 자리를 쪼아주는 거예요. 그걸 줄탁이라 그래요. 그죠? 안에서도 쪼고 위에서도 쪼고 그래서 똑같은 시기에 딱 하면 알이 탁 깨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백장이 이렇게 불자를 보여주고 이렇게 한 게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까 곤충이 글자 만들어낸 것 같은 거냐 아니면은 다 깨어나지는 못했는데 마조가 위에서 이렇게 줄탁동시로 쪼아줘가지고 백장이 알게 된 거냐. 한번 정확하게 좀 분석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인은 요해 3일 이농마와 여러분들은 3일 동안 귀가 먹은 뜻을 알겠느냐 이랬어요. 3일 동안 귀가 먹은 여기까지는 저 불자 가지고 얘기했고 3일 동안 귀 먹은 소식은 알겠냐? 불자 든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까지 했는데 어떤 거냐? 그래놓고 마지막 한마디 해요. 대야 정금은 응무변색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그냥 좌우명으로 삼아서 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대장장이에서 정밀하게 단련된 금은 마땅히 색이 변하지 않는 법이니라. 여러분 금이 다 됐는데 불구하고 큰 대장간에서는 끝까지 정밀하게 이 금을 단련한대요. 그래서 이 금은 영원히 색이 변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 마조가 이 백장이 이미 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남김없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대장장이에서 금을 단련하듯이 그렇게 단련해 준 거다. 그 3일 동안 기가 먹고 나서 백장이 확실하게 크게 깨닫게 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염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분주소가 염하되 오고변 휴득이언을 설 신마 3일 이런고. 이번 염이 짧아요. 아주 근데 말이 재밌습니다. 분주소가 말하되 오거 깨달아 버렸으면 문득 휴 쉬어버리면 되지. 깨달아 버렸으면 되지. 설 신마 3일 이런고. 무슨 3일 동안 기가 먹었다는 것은
말에 무엇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에 무엇 하느냐. 그다음에 여러분 깨달았으면 됐지 뭐 3일 동안 기가 먹었냐 안 먹었네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더니 성문총이 이와 같이 얘기해요. 이 사형제지간이에요. 이 두 분은 말이죠. 수산성념이라고 하는 큰 스님 밑에 같이 깨달은 두 제자인데요. 성문총이라고 하는 선사는 뭐라고 했냐면 약불 3일 인홍이면 하도 고걸이요. 만약 3일 동안 귀가 먹었지 않았다면 어떻게 깨달았겠냐. 응? 3일 동안 귀 먹은 얘기를 안 하면 되나. 해야 되지. 그랬더니 분주가 문운하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형제지간에. 듣고 나서 아 여마도가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 여마는 많이 나왔죠. 이렇게 말한 것이 교타 성문 반월정이로다. 저 성문이 얘기한 거와 비교해 봤을 때 반월정이구나. 반월이라고 하면 반달이잖아요. 그죠? 보름. 보름의 여정이구나. 보름은 내가 더 가야 되는 여정이구나. 아유 성문이 내보다 공부 더 잘 됐네.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분양소 선사가 얘기했던 게 공부가 덜 된 겁니까? 자, 앞에 한번 보시죠. 깨달아 버렸으면 그만이거늘 3일 동안 귀 먹었단 말을 뭐하러 하느냐. 그랬더니 3일 동안 귀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깨달아 갔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랬더니 만약 이 얘기를 듣고 내보다 보름 여정은 먼저 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깨달아 버렸으면 됐지 3일 동안 귀 먹었는 걸 뭘 얘기를 해. 이거는 대승기실론으로 보면 본각을 중시하는 거예요. 본래 깨달아져 있는 자리를 깨달았을 뿐이지 그 이외에 뭐 어떤 형태로 깨달았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 얘기고 이 성문선사가 얘기했던 거는 3일 동안 귀가 안 먹으면 어떻게 깨닫느냐. 3일 동안 귀가 먹으려고 하는 본각 자리에서 봤을 때 불각 내가 깨닫지 못한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각 다시금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본각과 시각의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두 분의 얘기 다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본각이에요. 분양선소 스님은 깨달은 거 뭐 며칠 귀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았으면 됐다 이거예요. 본래 자리를 깨달았지. 근데 이걸 우리가 불각하고 있거든요. 못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3일 동안 귀가 먹었다가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 예 시각이다 예. 그러니까 두 분이 한 분은 이걸 강조하고 한 분은 이걸 강조하는데 이 얘기했는 분에 대해서 이분이 탁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멋있는 거량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분양선사가 얘기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용법을 하나 봅시다. 여러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게 갈 것자를 썼어요. 오고 변 휴두기원을 깨달아 갔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오고 깨달아 갔으면은 문득 쉬어버리면 되는데 그만이지. 이게 여기 거자의 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깨달아 버렸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얘기했던 이 한전이라고 하는 이 핸드폰에 이 검색을 하시면 모든 중국어 사전이 강의자전 설문회자까지 다 나오는 사전이 있어요. 여기서 검색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사전 찾자는 거죠. 들것자 찾아보면 용법 가운데 간다는 뜻 말고 이런 용법이 있어요. 이게 중국어로 쭉 써놨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위사라고 하는 게 이제 수로예요. 수로 동사 같은 거예요. 동사 혹은 동사 구조. 동사 구조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는 거 말이에요. 이게 버브와 VO 그죠? 동사와 동사 목적어가 있는 그런 뒤에 사용되어서 그죠? 그 뒤에 사용되어서 거자를 그래서 표시했다 뭐 취향 어떤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를 표시하고 있다. 이 거자가 그런 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간다는 게 아니에요. 깨닫다라고 하는 동사 뒤에 붙어서 그것이 쭉 가거나 아니면 지속되는 상황을 설명한 거다. 여기 나왔잖아요. 이게 동사와 동사 목적어 구조에서 그죠? 뭡니까? 어떤 액션이 take place, 어떤 시작됐거나 그게 지속됐던 거를 indicate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깨달아 가지고 가는데 한 번 간 게 아니라 깨달아 가지고 깨달음이 쭉 취향, 그죠? 계속해서 continue, 계속해서 지속이 돼 가지고 깨닫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속이 돼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자가. 그러니까 깨달아 갔다, 깨달아 가지고 또 가는 동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깨달음 끝까지 가는 거라니까 깨달아 버린 거죠. 깨달음이 완성돼 가는 과정이에요. 깨달아 버렸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이제 용법을 쓰는 겁니다. 거자가. 그러면은 여기에 이 용법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공부해 봅시다. 거자에 그런 게 있어요. 그 깨달아 버렸다고 제가 번역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끽다거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끽다거. 차나 마시고 가거라. 이 용법의 거자는 이걸로 설명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데 요게 뭡니까? 이거 목적어죠. 그죠? 요게 동사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위사와 위사 결구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동사와 동사 목적어 구조라 그랬어요. 차를 마신다라고 하는 거 뒤에 거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마무리하는 대로 지속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나 한 잔 쭉 들이켜라 이 말이에요. 차 마시고 가라는 뜻이 아니라 차나 한 잔 쭉 들이켜서 차나 한 잔 다 비우지 이 뜻이에요. 차를 그냥 차나 한 잔 다 마셔버리지 차나 한 잔 마셔라 이 뜻이지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거라 오거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요런 용법을 좀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차나 한 잔 마시고 차 마시고 가거라가 아니라 차나 한 잔 쭉 들이켜 차나 마셔버려 차나 한 잔 쭉 다 마셔버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그 사전 찾아서 공부 좀 하자는 거죠. 거자 용법에 중국의 이 거자는 그런 용법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마주일할의 염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자 삼계노가 환증 오야무아 그랬어요. 일찍이 깨달았니 안 깨달았니? 이 세 사람이 깨달은 거 맞아? 100장까지 넣어가지고 세 사람 다 이 사람 깨달았다고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양구운 그래놓고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조예 불료하고 앙급 아손이로다나 무아미타불 조상이 불료 완료되지 못했다는 건 변변치 못해서 그 재앙이 아손에게 미쳤습니다. 자손들한테 재앙이 미친 가장 큰 모습이 뭡니까? 자손들에게 재앙이 미친 가장 큰